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당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선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도 출제기조 전환을 위한 첫 번째 책이 나왔죠. 바로 여러분들 예상 기출서에 대해서 간단한 OT와 함께 이번에 왜 이런 책을 또 기획하고 또 예상 기출서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보통 이 예상 기출을, 특히 기출이라는 것을 맨 앞에다 배치하진 않죠. 보통의 일반적인 커리큘럼에서 기본서라든지 뭐 이론이라든지 독해라든지 이런 영역별 내용이 맨 앞에 배치가 되지, 예상 기출서, 특히 기출서를 앞에다 배치를 하지도 않고요. 실제로 이거는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하되 완전히 새롭게 만든, 그쵸, 어떻게 보면 실전 문제집이죠. 보통 이런 책을 맨 앞에 배치하지 않는데 왜 이번에 선제국어 쿼리에서 새롭게 예상 기출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기출서를 기획한 시기는 꽤 됐습니다. 이제 인혁초가 출제 기조 전환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예시문제 20문항을 발표를 했죠. 그 20문항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바로 무엇이냐. 지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무엇일까? 초시생이든 아니면 NC생이든 지금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쵸, 이번에 인혁초 문제를 기반으로 연습을 하는, 분석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에게는 기출문제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인혁초가 딱 한 번뿐이 예시문제를 안 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기출이 없는 지금 2025년도 합격을 위한 수험생들에게는 바로 예상기출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유형을 분석하시고 앞으로의 학습 전략을 짜셔서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그 학습 부담을 좀 줄이시고요.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상기출서에 대한 구성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인혁초 출제 기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워낙에 많이 이제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단순 암기형을 탈피하겠다. 종합적 사고력과 실용적 능력을 평가하겠다. 공무원과 민간 부문의 채용 시험 간 호환성을 제고하겠다. 근데 사실은 뭐 암기형 탈피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시험과의 호환성을 갖다 높이겠다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금방 인식이 되는데, 두 번째 종합적 사고력과 실용적 능력 평가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감이 잘 안 잡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인혁초가 이런 학생들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 예시문제를 발표했죠. 총 4쪽이죠. 이렇게 전체가 좀 빡빡하게 구성된 총 4쪽에 20문제 예시문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항목을 보도록 하면은 독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죠. 12문제고 어휘가 2문제, 문법이 3문제, 논리가 3문제. 분류표는 약간 상대적으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때 특히 논리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이 들어간 게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독해 안에도 논증평가가 새로이 들어갔기 때문에 논리에 포괄된 영역도 넓을 수가 있지만 여기서 지금 순수 논리는 바로 형식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기존에 시험에 공무원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약간 당황할 만한 논리 파트, 형식 논리가 좀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학습했던 한자라고 한다든지 일단 1차 예시 문제에서는 문학 지문이 빠졌어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그 20개의 예시 문제를 보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설왕설래 평가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문제를 보니까 이건 수능형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니요 선생님, 지문 하나당 1~2개뿐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필세청 같아요. 이런 아마 평가를 많이 지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인혁초 예시문제, 수문제는 수능형으로 만든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필셋형으로 만든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뭐 수능형이라 해도 되고 필세청이라고 해도 되고요. 둘 다 아니라고 해도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수능의 요소가 들어가 있고 필셋에 분명히 유사 형식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과 형식이 들어가 있지만 이번에 그 20문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건 철저하게 여러분들 그냥 인혁초형이에요. 수능형의 어떤 요소와 그다음 필셋형의 요소와 또 인혁초가 이것을 종합해서 새로운 어떤 공무원의 시험의 유형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약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인혁초 예시문제와 기타 수능이라든지 한국어 능력시험, 특히나 필셋과 리트 등등의 다른 시험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이게 지금 전체 문항 분석표가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 저희 시험하고 여타 그 기타 다른 시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뭐냐? 문항당 배분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요, 그 5과목을 한꺼번에 100분 안에 봐야 되죠. 산술자로 따지게 되면은 문제 하나당 1분이고요. 뭐 국사라고 한다든지 다른 과목이 조금 우리에게 국어에게 시간을 좀 이렇게 주게 되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런 문항당 1.5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산술자로 따져봤을 때 저희는 문제 하나당 1분 안팎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필습 같은 경우는 문항당, 자, 여기 보시면은 2분에서 2분, 그쵸, 30초예요. 그 다음 2.5분, 그 다음에 언어논리 같은 경우, 5급 같은 경우는 2, 3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 같은 경우도 문제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산술적으로 그쵸, 1.5에서 2분이 되는 것이고요. 리트도 마찬가지로 2에서 2.5분이 됩니다. 자, 이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저희 시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4쪽짜리 시험으로 이번에 예시 문제가 나왔고 4쪽 안에 20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 20문제가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1분 안팎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과목에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5분을 많이 초과해서는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무원 시험의 모든 특성이 그쵸, 여기에 맞게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예상기출서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이번에 발표 때문에 약간 그쵸, 불안감을 느끼시면서 이 문제 저 문제를 풉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뭐 수능 문제 풀어서 나쁜 거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필수 문제도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뭐 푸셔도 나쁜 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은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저희한테 맞을지, 어떤 게 또 훈련으로 좋을지 이런 것은 전혀 알지를 못하세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이건 수능형이야, 이거는 필수형이야, 이런 어떤 소문에 휘달려가지고 무엇을 풀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자료를 봐야 될지도 모를 때 느끼는 그 막막함, 그 어떻게 보면 불안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초래된 비효율적인 어떤 버려진 시간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정확하게 자, 앞으로 공무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냐? 예상 기출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헤매지 마세요.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쵸, 지금부터 예상 기출서를 펴세요. 그러면 인역체 20문제를 곱하기 10배수를 했습니다. 200문제를 만들었죠. 200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공무원 시험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예상 기출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능형이기도 하고 필수형이기도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문항당 1에서 1.5분 안에 풀어야 되는 4쪽짜리 시험이기 때문에 인역처형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 인역처형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상일처원은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더 이상 헤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앞으로 공무원 시험 어떻게 변하냐?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학습 방법과 전략을 명쾌하게 알려드려서 시간을 좀 절약하게 하는 게 이 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은 뭐냐면은 분명히 필수적인 요소가 있죠. 그렇죠. 더군다나 논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분명히 수능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는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 있죠.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도 많이 보이는 유형도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필수, 리트, 수능, 한국어 능력 다 풀어볼 거예요? 그런 문제가 어떠한 요소가 저희 시험에 반영되는지 그걸 분석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해드린 거예요. 이번에 예상기출서 200문제는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필셋이나 수능이나 한국어 능력을 그대로 가져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형을 가져오든지 아니면은 특히 필셋에서 자주 나오는 그 조밀한 지문 있죠. 정보가 조밀하게 있는 지문. 그 지문을 가져오되 문제도 완전히 다 새롭게 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출 변형이라고 하기도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필셋이나 수능이나 리트나 이쪽의 문제 유형과 지문을 이용해서 완전히 다 새롭게 만든 겁니다. 논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논리 같은 경우도 필셋 같은 경우는 2.5분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풀려가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그냥 다 가져서 풀긴 힘들죠. 이번에 인역체에서 나왔던 논리 문제의 스타일, 그죠? 그것과 함께 1분에서 1.5분 최대로 잡아도 2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를 개발하고 또 변형해서 새롭게 다 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상 기출을 통해서 여타 다른 시험과의 호환성을 높인다고 인역차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시험도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언제 알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유사점 분명히 있어요. 그 유사점과 차별점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인역처형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 뭐냐면은 개념 훈련과 그 다음에 실전 훈련을 좀 동시에 하도록 좀 기획이 됐던 겁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독해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유형별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논증 평가 영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제 푸는 방식을 좀 분석적으로 익히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순수하게 형식 논리가 3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법 문제가 3문제가 나왔는데, 논리 영역이나 문법 영역은 사실 개념 학습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접근이 좀 힘들어요. 논리는 아예 접근이 힘들고, 문법은 지문을 줬기 때문에 지문을 근거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예상 기출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적어도 기본적인 개념 학습을 좀 해서 이후에 학습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이론을 같이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예상기출서는 어떤 학생들이 보면 좋은가? 첫 번째, 초시생입니다. 초시생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에 아니면은 여러 소문에 휩쓸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초시생분들에게 정확하게 학습의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공무원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 이번에 인역제 20문제가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또 새롭게 나올 것이라는 그 어떤 범주와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의 유형을 파악하시면서 본인의 기본 실력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문법이라든지 논리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을 모르면 풀 수가 없죠. 핵심적인 기본 개념을 같이 학습하시면서 압축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이제 접근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되겠죠. 각 영역별로 문제에 접근하는 법을 여러분께서 배우셔서 총체적으로 공무원 시험의 전체의 유형을 잡고 본인의 학습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구성했습니다. 초시생들은 그럼 이러한 용도로 책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N시생들은 이 책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지금 N생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번에 출제 기조가 전환되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그동안 제가 공방에다 무용지물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결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기존의 공무원 시험도 독해가 10문제 이상이 나왔죠. 우리 독해 훈련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쵸? 물론 한자 같은 지엽적인 문제가 이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번에 출제 기조가 전환되면서 여러분들의 학습량이 줄어든 건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바뀌어야 된 거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절대 허사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 학습으로 대체 가능한 영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해 같은 경우. 그죠?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문법 중에서 일부 문제도 사실은 공부하신 분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번에 N생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예상기출서를 갖다 풀게 되면 이 영역 내가 잘하는 부분이야. 여태까지 훈련 많이 했어. 나는 기존의 학습으로 대체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국어를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학습할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나 논리가 그럴 것이고요. 독해 중에 일부 신유형은 새롭게 또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예상기출서 색깔 굉장히 예쁘게 나왔는데 이 책을 갖다가 한번 같이 쭉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권의 책으로 앞으로의 학습 전략을 효율적으로 짜기 때문에 오히려 국어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의 NC생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기존에 공부했던 게 날아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학습 분량을 혹은 부담을 줄이는데 그 바탕이 되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영역을 정확하게 구별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첫 번째, 인역적 예시 문제를 분석하면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인역적 예시 문제를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해드립니다.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이고 이렇게 대비를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인역처의 출제 기조와 그 다음에 문제를 보여드린 다음에는 핵심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독해 같은 경우는 전개 방식이라든지 간단한 개념이고, 그다음 문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책에서 정리했던 내용을 좀 깔끔하게 압축적으로 정리했는데 새롭게 정리된 내용이 논리예요. 그래서 이 논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문제를 낼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인역처가 낸 정도 플러스 조금의 알파라고 한다면은 예상기출서에 있는 것만 소화해도 충분할 정도로
정말 논리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상질서에 들어가 있는 이 논리 자료는 논리의 입문 자료이자 정리 자료로 앞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핵심적인 이론을 정리를 한 다음에 당연히 실전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CS나 리트나 수능이나 한글 능력 등의 완전 변형 문제예요. 문제의 일부 변형이 아니라 뭐 지문을 가져올 때 전체를 변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인역처형으로 새롭게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된 책을 통해서 각 영역별로 완벽하게 학습 전략을 짜시고요. 앞으로의 그런 어떤 분석법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왜 이번에 책 이름이 예상기출서 1입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예상기출서 같은 실전 문제를 맨 앞에 커리에다 배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커리를 좀 파격적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왜 그렇다 그랬죠? 우리에게 지금 풀어볼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 특히나 초인생들 모르겠지만 N생들한테 기존의 공무원 시험 문제를 다시 풀게 할 수는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연구소에서 또 저도 고생하면서 책을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근데 예상질서 1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개강을 했죠. 5월에 개강이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기본 이론 예제. 예를 들어서 뭐 독해도 너무 수준 높게 올라가면은 지금은 초이생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고요. 논리는 초이생분들이나 N생분들이 다 어려워. 근데 거기다가 막 심한 논리 막 들어가고 이러면 힘들겠죠?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문제 유형과 범주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순수 실전 문제 200제를 이제 만들게 된 건데 예상일서 그럼 2는 무엇이냐? 이것을 포함한 좀 더 심화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의 기출 그 개강 일정에 맞춰서 9월에 개강을 하게 되고요. 요 예상기출서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그렇죠. 여기에는 지금 사실 피셋이나 리트나 아니면 수능에 그 기출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 문제 중에서 일부 문제는 인역 체험과 굉장히 유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선별해서 우리가 풀어볼 만한 문제들도 요 기출에 들어가 있고요. 기존의 공무원 시험 문제들 중에서도 일부 문제가 인역처랑 형식이 혹은 내용이 굉장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공무원 시험 문제들 중에서도 선별해서 넣게 되고 또 그쵸 기출 변형이나 실전 문제를 같이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요. 다양한 그런 시험에 인역처 형에 맞는 문제를 선별해서 정말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를 좀 같이 넣고요. 내용도 조금 더 예상기출서 1보다 심화, 유형도 조금 더 다양.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좀 다양한 문제틀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문제 만들 때, 책 만들 때 굉장히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번에 예상줄서 1이 나오고 지금 이제 수빈이 겸 문법이 나왔죠? 그 책들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헤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헤매지 말고 이제부터 공무원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런 걸 먼저 학습해야 된다. 그거를 알려드린 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교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믿으시고요.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인역처형으로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은 예상기출서 이제부터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몰입도 있게 열심히 수업을 듣고요. 앞으로의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격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헤매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